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apply 함수, 그리고 user define function,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였더라? 그죠? which 함수까지. 예, 그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자, 컨트롤 시프트 N을 한번 눌러주시고, 자, 컨트롤 S 해서 EX 해서 03으로 우리가 한번 저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뭘 해봐야 됩니까? 그죠? apply 함수를 우리가 한번 이용을 해봐야 되겠죠. apply 함수 이해하기 하면 되겠네요. 자, apply 함수는 반복적인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 즉 행과 열이 있는, 그죠? 행과 열이 있는 2차원 데이터인 매트릭스나, 그죠? 매트릭스나 혹은 데이터 프레임에 우리가 한 번에 루프를 돌리는 거, 폼을 쓰는 것보다 속도도 빠르고, 그죠? 반복문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맞죠? 편리함으로 자주 이용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아이리스 한번 봅니다. 자, 아이리스 이렇게 했어요. 아이리스 실행을 해보니까 역시 150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 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딤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도, 자, 아이리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도, 자, 150개 5개의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apply를 한번 써볼 건데요. 자, apply에다가는, 여기에다가는 처음에 데이터셋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리스에 우리가 값을 주면 되는데요. 아이리스에 제가 첫 번째 행은 놔두고요. 두 번째 열 값을 1에서부터 4까지 줄게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값에다가는 저는 행방향으로 하려면 1을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민을 한번 줘볼게요. 됐습니까? 이렇게 줬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했어요. 자, 당연히 얘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150개가 나오고 있죠. 141개, 142, 143, 144, 145, 146, 7, 8, 9, 10 해서 150개가 나왔죠. 결과론적으로 얘는 지금 이 아이리스 이놈을, 자, 어떻게 했어요? 자, 이렇게 있다면 150개에 대한 행을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행방향으로 요 4개를 평균을 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됐죠? 이게 바로, 자,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로우, 즉 행방향이죠. 그죠? 로우 방향으로 함수를 적용시켰죠. 근데 이 함수가 민이 됐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썸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썸 이렇게 넣어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자, 썸이 된 값이 또 150개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민으로 해 둘게요. 자, 민으로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적용, 이거 빠졌네요. 왜요? 적용함,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반대로 apply 함수를 이제 또 쓰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 데이터 값은 아이리스, 그죠? 아이리스를 하는데 역시 동일하게 갑니다. 얘는 어떻게? 그죠? 1에서부터 4까지 주는데, 여기서 이번에는 열로서 할 겁니다. 열. 그죠? 컬럼 값으로. 그래서 평균을 한번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그럼 얘는 4개밖에 안 나올 겁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세팔 랭스, 위드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이 4개밖에 안 나오죠. 맞죠? 이게 바로 평균이다. 그죠? 만약에 이거를 썸을 했다 그러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썸을 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다 더해져서 나온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뭡니까? 컬 방향, 컬럼 방향, 컬럼 방향. 그죠? 그래서 열 방향으로 함수를 적용함.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apply 함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반복문을 돌리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값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수에다가 담아가도 이렇게 담아서 이제 이렇게 리턴하는 값을 벡터 타입으로 리턴할 거 아닙니까? 그죠? 타입으로 리턴하면 이걸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이제 또 가공을 하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기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my max라고 이렇게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하죠. 자 펑션 이렇게 합니다.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다가 매개 변수 적어주라고 했습니다. 그죠? x와 y 값을 받아서 나 처리할 거야. 어떻게 처리할 건데 나는 if 만약에 x가 y보다 크다면 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다가 나는 뭐 어떻게 할까요? 그죠? max에다가 그죠? 아이고 이게 아니죠. max에다가 x 값을 넣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max에다가 y 값을 넣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리턴을 해 줘야겠죠. 맞습니까? 리턴 이렇게 해주면서 맥스 값을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어떤 함수 이름으로 정의할 건데, my max라는 자, 이 함수에다가 내가 담아두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지금 이런데 제가 이거 실행 안 했잖아요. 그죠? 이걸 실행을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등록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mymax 이렇게 해놓고 10, 5 이렇게 호출했다고 칩시다. 이러면 자 could not find function mymax 이렇게 뜨죠. 그죠? 그래서 ymax라는 펑션이 어딨니?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에러를 띄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자 실행을 한번 이렇게 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기에 mymax가 여기에 펑션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니까 자, 여기에 뷰가 딱 떠서 이 mymax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이걸 호출하게 되면 자, 1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뭐 하는 함수예요? mymax 함수는 뭡니까?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큰 값을 리턴하고 하는 함수이다. 맞습니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A에다가 mymax를 이렇게 호출을 이제 하면 된다. 그죠? 이렇게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제 뜨죠. 그죠? 예를 들어서 50 그리고 20 이렇게 했고요. 복사 그대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B에다가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는 200을 이렇게 넣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프린트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를 했다고 치죠.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실행을 쫙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ymax 큰 값 50 넘어왔고요. A에 50이 들어갔고 B에는 200이 들어갔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얘는 250을 출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누기 우리가 아까 전에 장표에서 봤듯이 그죠? myDiv라는 변수에다가 역시 펑션을 정의할 겁니다.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 자 매개 변수로 역시 x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y 값을 주는데 초기 값을 2로 설정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함수를 정의함에 있어 매개 변수 일부의 값을 초기 값을 설정을 해본다. 그죠?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result라는 변수에다가 하나 지역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여기에다가는 자 나누기니까요, divide니까 x 나누기 y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result 값을 우리는 리턴을 해주면 되겠네요. result, 그죠?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고, 이 함수 등록해야죠, 그죠? 등록을 해봅니다. 등록을 해보니까 역시 여기 쭉 내려다 보면 my divide가 이렇게 지금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호출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인자값을 다 먼저 볼게요. 그래서 my div 함수에다가 10 하고 뭐 예를 들어서 3을 줬다고 치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해보니까 3.333이 나오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my div를 호출하는데 이번에는 10만 이렇게 한번 넣었어요. 그러면 y는 2라고 여기에 이미 표식이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죠. 그럼 10만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5가 출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100을 넣으면 얼마요? 50을 출력을 할 거고요. 이해되죠?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매개 변수가 이거는 한 개 들어갔으니 들어감으로 y는 뭡니까? y 값은 기본값을 이용하는 거죠. 맞나요? 기본값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위에 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 그죠?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펑션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펑션 중에서 우리가 아까 장표에서 우리가 봤듯이 뭡니까? 펑션 중에서 자, 함수는 원래 하나의 기능을 하게끔 구현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 R에서는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이걸 허용했는 것 같은데요. R에서는 리턴 값으로 이제 벡터 형태로든지 아니면 벡터나 리스트 형태로 해서 값을 여러 개의 값을 넘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개의 값을 넘길 수가 있다. 맞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펑션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 my func 이렇게 한번 여기다가 우리가 자 변수를 한번 펑션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펑션 이렇게 대입을 하고 여기에다가 x와 y 값을 이렇게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에다가 자 sum에다가 뭐 그죠? 이렇게 여기에다가는 나는 x와 플러스 y 값을 넣을 거고, 그리고 자 곱하기에는 멀티플라이에는 나는 여기에다가 뭐 그죠? x와 곱하기 y 값을 이렇게 넣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값이네요. 그죠? 그래서 리턴 이렇게 자 리턴을 한번 해주는데 이때 이 두 가지 값을 우리가 넘기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자, 리스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sum에다가 sum 값과 그리고 뭡니까? 뭘 값을 이렇게 넘기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자 등록을 하죠. 등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함수가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졌다.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해봅니다. result 값으로 제가 한번 받아볼 건데요. result 해서 여기에다가 my func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5와 예를 들어서 8을 이렇게 줬다고 치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을 받았습니다. 그럼 리절트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얘는 지금 리스트 타입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자, 리절트 봅니다. 리절트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리스트로 넘어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리턴 값으로 리스트 데이터 구조로 넘어옴. 그죠? 넘어왔어요. 그렇다면 이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리절트에 뭡니까? 달러 해보면 되겠죠. 달러. 리절트에 왜 달러가 안 나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리절트에 달러. 리절트에 점. 이거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한번 볼게요. 자, 확인을 내가 해봤는데 제가 잠깐 오타를 쳤네요. 지금 여기 이렇게 넘기면 썸과 뭐를 그대로 넘기면 지역 변수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값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우리가 v라는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이렇게 해줘야죠. 그죠? 넘어갈 때. 그래서 여기다가 v 썸을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v mul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한번 실행을 하고요.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넘어왔는 리스트 타입인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달러를 이렇게 하면 썸과 멀 값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썸 값을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1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달러 이렇게 하고요. 썸이 아니고 이번에는 mul이 되겠죠. 그래서 찍어보면 40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보기 좋게, 그죠? 요렇게, 그리고 뭡니까? m에다가는 이 값을 이렇게 보기 좋게 대입을 하면 되죠. 그죠?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놓고 우리가 배웠던 cat 메서드 기억하시죠? cat 함수. 그래서 이거의 값은 자, 여기다가 자, 5 플러스 8, 그죠? 5 플러스 8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콤마로 구분을 하면 되죠. 그리고 s를 찍고 자, 우리가 배웠던 역슬러시 n을 하게 되면 계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면 자, 5 곱하기 8은 이번에는 m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출력을 이렇게 해보면 자, 5 플러스 8은 13, 그리고 5 곱하기 8은 40 이렇게 나왔네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까? 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건 cat은 그대로 출력하는 함수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어떤 걸 해보죠? 그죠? 이거를 자, 컨트롤 시프트 N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컨트롤 S를 눌러 가지고요. 여기다가 이 지금 현재 폴더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라이브러리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my ad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펑션 이렇게 합니다. 펑션 하고요. 자, x하고 y 값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그냥 뭡니까? 리턴이 왜 TURN이죠? 바보입니까? 자, 여기에다가 x 플러스 y를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자,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소스를 자, 소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뭡니까? my library .r 이렇게 우리가 땡겨 옵니다. 이렇게 땡겨 왔습니다. 그죠? 땡겨 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add라는 함수가 같이 올라왔다. 그죠?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스를 통해서 이제 이 파일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같이 쓰겠다라고 여기에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C 이렇게 해놓고요.
C에다가 내가 저장을 할 건데, 자, my add 하면 이제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다가 10 그리고 55 이렇게 줬다고 치죠. 그럼 이거 65로 저장이 됐을 거고, 자, 우리가 자 여기다가 cat 함수를 써서 자 10 플러스 55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C 값을 출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결과값이 65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바라보자면 이 소스는 뭐냐면 이 소스 함수를 이용해서 my library,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한 개 더 해볼까요? 이걸 똑같이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는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함수를 만들고 x 빼기 y를 이렇게 한다고 치죠. 그죠? 이게 두 개만 만들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하고요. 저장하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야 되겠죠. 로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딱 땡겼어요. 하니까 함수에 마이너스도 생겼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 뜨죠, 그죠? 뜨는 걸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넣었다고 치죠. 그리고 나서 자 이거를 실행을 해보죠. 해보니까 10-55는 마이너스 45가 맞죠? 맞습니까? 요렇게 하듯이 자 소스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모아서, 그러니까 함수들을 여러 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유저 디파인 함수를 만들어서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의 R 파일로 만들고 거기 그 파일 안에 있는 그 파일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스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로딩이 된다는 거죠. 소스 함수를 이용하여 우리는 정의되어진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함수를 이렇게 파일로 뺐단 말이죠. 파일로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가 이 소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해봤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많은 걸 했는데요. 많은 걸 했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걸 많이 다뤘죠. 함수. 자, 그래서 위에서 쭉 한번 보시면 자, apply 함수 했죠, 그죠?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사용자 정의 함수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호출을 하면 된다라는 것 맞죠? 여러 개의 함수. 또한 파일로 이렇게 리턴 값으로 만약에 리스트 데이터가 넘어오면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함수들을 모아둔 이러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로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시는 것까지 오늘 한번 다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아직 좀 더 남았죠. 우리 이거 말고, 그죠? 그거는 이제 뒤에 마지막 한 강 더 찍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소 처음 접하면 어려우신 분도 있으실 거고 한데 이거를 반복을 해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한 개를 구현을 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이해도 빠르실 거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 강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